여러분, 문재인 정부 내내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을 했죠. 이게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 내가 집을 샀으면 벼락거지가 되지 않고 벼락 부자가 됐을 텐데 집을 안 사서 벼락거지가 돼서 수도권으로까지 쫓겨났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벼락거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로 보니까요, 이게 벼락거지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됐다, 이런 지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위 10% 순자산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순자산이 자산. 순자산이니까 부채를 뺀 규모예요. 17억 9,369만 원입니다. 17억 9,369만 원이요.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4억 7,454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순자산 이러면 상위 10%에 들어가는 순자산이에요. 그러면 13억 1,91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에는 17억 9,369만 원까지 4억 7,454만 원, 그러니까 36%가 늘었습니다. 5년 새에 쉽게 말하면 36%가 더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말입니다. 순자산 10분위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3%예요. 43.3%. 야,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의 43.3%를 10분위, 그러니까 10분위라는 것은요, 최고 부자들을 말해요. 1분위부터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까지 나누는데 1분위가 가장 못 살고요, 10분위가 가장 잘 사는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차지하는, 부자들이 전체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3.3%, 2017년에 41.8%보다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월등하게. 그런데 이게 10분위는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더 부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36%나 더 부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분위로 내려오면,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1분위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1분위로 내려오면요, 2021년입니다. 순자산이 적자에 없어요. 마이너스 818만 원이 순자산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신에 빚은요 3,404만 원이나 있어요. 3,404만 원이나. 2020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해요. 2020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1,212만 원. 빚이 3,794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 돈 정부가 엄청 뿌렸잖아요.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 뿌리니까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2017년 대비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정부란 말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2017년에는요 1분위의 어떤 순자산이 마이너스 666만 원이었고요. 부채는 2,956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말도 못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빚이 이 정도까지 늘어나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서민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자들을 돈 뜯어서 이게 복지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들은 돈을 뜯긴 대로 뜯겼고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대로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그러면 선거 때문에요. 표값 지불 아니라고. 국회의원 선거 때 표값 지불 아니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죠. 예, 이게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도 예, 돈 뿌려갖고 또 많은 사람 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이에요. 화려한 말잔치로만 이게 갔다 안 갔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그만큼 예, 이게 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1분위하고 10분위하고 빈부격차도 엄청나죠. 오히려 빈부격차가 늘어버렸어요. 빈부격차 줄이겠다고 예, 서민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아니었잖아요. 이들은요 편할 때 자기 편익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권력을 오래 갖고 가기 위해서 표값을 지불하면서 그야말로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정 중독이라는 마약 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진짜 기업이 잘 나가게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국의 기업들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력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예, 누가 되더라도 국가 지도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는 또 하나의 어떤 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예, 초격차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격차 기술만이 생존하는 길이다. 저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삼성이라는 예, 일개 기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법을 제시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 말입니다. 참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났지만 참 무능한 정부예요. 참 무능한 정부예요. 예, 앞으로 저런 정부가 저는 다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예, 자기들의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정부 말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에 예, 마음이 아픕니다.